결국 개발도 약간 창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컴퓨터적 발음이 어렵네요. 그러면 회사 말고 개발자의 포지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물어보자면 이런 사람이 개발자에 맞을 것 같다 싶은 사람이 있나요? 개발을 습득하는 데서 보면 약간 컴퓨터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면 좀 더 개발을 하기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영광님은 컴퓨터적 사고를 하는 학생이셨어요? 주니어 되기 전에? 주니어 되기 전에는 조금 더 컴퓨터적 사고방식을 좀 못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적 사고방식이 익숙해졌어요? 주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개발 안 하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대화가 안 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사례를 말해주실 수 있어요? 그냥 뭘 해야 될 때 A는 B다라는 게 개발에서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 약간 이런 걸 되게 열어두더라고요. 그럼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뭔가 MBTI로 보면 F에서 T가 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 짤 떠오르네요. 그 남편한테 이제 장을 보아오라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요청하는 그거였는데 약간 입프문을 약간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싸우는 그런 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영상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되게 오타를 많이 봐요. 왜냐면 오타 잘못 내면 저희는 컴파일 에러가 나니까 사람들이랑 뭐 카톡을 하거나 뭐 라인을 하거나 그 채팅으로 얘기를 할 때 오타가 있으면 그 단어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거 맞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윤서님 혹시 이 질문에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영광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컴퓨터 사고를 좀 하는 분들이 확실히 그 전환하는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일을 하면서 너무 컴퓨터적 사고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결국 개발도 약간 창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컴퓨터적 발음이 어렵네요. 컴퓨터적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개발자분들의 약간 성향이 좀 더 다양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맞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컴퓨터적 사고에 대한 약간 개념이 그런 게 컴퓨터적 사고지라고 저희는 이제 가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컴퓨터적 사고가 뭐지? 하시는 분들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컴퓨터 사고가 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떠오르는 생각은 약간 if else 같다. 물론 논리적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댓글로 좀 더 알려주세요. 사실 글을 쓸 때도 그런 작업들을 거치잖아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건지에 따라서 서론과 뭐 결론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더 촘촘하게 들어가는 느낌? 개발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발을 잘한다는 건 영광님 생각에서는 어떤 것인가요? 되게 개발을 잘하는 거에도 되게 종류가 많은 것 같거든요. 팀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것도 개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드를 깔끔하게 짠다던가 개발에는 계속 신기능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신기능들을 빠르게 습득을 한다던가 그리고 엄청 빠르게 만들어낸다던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영광님이 좀 신경 쓰고 싶은, 잘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저는 약간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장점을 더 장점화시키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짠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더 잘 짠다든지 그런 쪽을 좀 더 노력을 하고 싶어요.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다 종합했을 때 잘한다고 느꼈던 분이 계세요? 제 친구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개발을 엄청 잘해요. 진짜 제가 말한 카테고리들을 대부분 다 해내거든요. 대신에 그 친구는 개인 시간이 없어요. 개인 시간이 완전 빠져사는 분이군요. 맞아요. 취미도 개발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여가 시간에도 개발을 하고 항상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스트레스를 또 개발로 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라고 다 뭐 여가 시간에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럽긴 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 취미나 여가 생활을 다른 걸로 해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서 오히려 또 업무 시간에 더 좋은 효율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라인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취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었는데 개발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괜히 압박을 느꼈다는 거구나. 네. 어쨌든 개발자로 일하신 지 이제 1년 하고 한 달 3일이 지났네요. 약간 1년 조금 넘게 해보시니 내가 생각했던 개발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네?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는 취준할 때 되게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 너무 강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막상 개발자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벽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그냥 만든 벽이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주변에 개발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냥 지금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는데, 또 그분들 오히려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부딪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굳이 100%가 아니어도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준할 때는 이 개발자가 되려면 굉장히 이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환상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쉬는 시간에도 개발을 하는 그런 약간 개발 그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뭔가 개발자는 저래야 하지,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저는 처음에 이 개발을 이제 배우면서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발을 딱 넣었는데 땅에 이제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깊구나라고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수영도 할 수 있고 발도 막 닿고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이 수영장은 좀 되게 나한테 맞지 않아, 아니면 혹은 너무 커, 이렇게 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취업이라는 그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있죠. 있죠.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뽑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내가 원래 원했던 연차는 주니어의 몇 년 차였지만 이것보다 더 적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완전 신입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건데, 사실 밖에서 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그냥 좀 겁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나. 여러 번 부딪히는 게 어렵지만 근데 그걸 해내면 생각보다 문턱을 많이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취준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리고 개발자로 들어갈 때 이런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탈락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가지고 어렵잖아요. 맞아요. 쉽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광탈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부정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건 제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희화해요. 뭔가 면접이나 이력서에 떨어졌으면 그걸 또 코드로 생각을 하면 코드 리뷰 했는데 네. 안 좋게 나왔구나. 리젝트. 그럼 내가 이력서에서 뭘 더 고쳐야 될까? 오히려 그거를 저의 이력서나 저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저의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정을 쭉 빼고. 감정이 물론 있지만 또 이제 진정하면 이제 보이거든요. 이런 게 부족했구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완전 성장형, 완전 바람직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류에서 광탈하는 거는 좀 괜찮지만 최종에서 광탈하는 게 그게 진짜 멘탈 데미지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최종까지 간 거면 기술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가도 취직까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최종에 떨어진 거는 그 사람이 개발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 회사의 핏과 맞지 않아서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최종도 기술 면접을 조금 보지 않아요? 다른 직군과 다르게 기술 직군은 최종 면접까지도 기술 내용을 묻기 때문에 약간 너무 맘 편하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에 조금 물어봤었는데 답이 없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면 그게 저는 약간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게 어떤 질문인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근데 알고리즘적인 문제를 들었어요. 알고리즘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리즘 문제였는데 거기서 때로는 그 시간 복잡도를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케이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시간 복잡도라든지 그 메모리 양을 생각 안 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약간 근거를 기반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좀 달라요, 그때랑. 어느 정도는 MSG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님 공부하실 때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가 돼서 실제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 때 다르다 이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느꼈던 게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빌드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뭐 하나 고치면 한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처음에 컸었어요. 회사를 오니까 제가 뭔가 짤 거보다 기존 코드를 파악해서 결과적으로 한두 줄 추가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코드를 잘 읽고 해석하고 지금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고치는 거? 그게 더 주력하는 활동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르다 싶었어요. 그리고 되게 체계가 많아요.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왜냐면 혼자 할 때는 그냥 만들고 커밋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만들고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
회사 왔을 때는 그걸 다 남겨야 되는 게 크고 그러한 것들을 또 리뷰를 받고 브랜치 이동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플로우 익히는 것도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회사의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적응하는 거는 괜찮았나요? 아직도 적응 중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물어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요즘 좀 일하면서 고민거리도 있으세요? 제일 고민은 개발자로서의 성장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왔을 때 회사의 체계나 프로세스를 공부하는 게 개발 공부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물론 그 라인 회사의 적응은 잘했지만 개발로 보면 취준 전이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최근에는 개발 서적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컨퍼런스나 이런 데 있으면 참가해서 다양한 또 개발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또 물어보고 듣고 하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은 어떤 거 읽고 계세요? 에자일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아키텍처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아키텍처 책을 읽어볼 거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데이터베이스나 DB 쪽을 읽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런 거 좀 살펴보는 거는 혼자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팀 내 뭐 스터디? 팀 내 스터디로도 저희 이제 에자일 경험을 할 거고요.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분들이랑도 뭐 스위프트 UI나 뭐 새로운 공부하고 싶은 것들 같이 얘기해서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공부를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쉴 때 개발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는데 쉴 때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개발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보면 업무 외에 공부 안 하는 개발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근데 업무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반대로 생각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적응을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1년차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는 계속 성장을 계속 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성장 많이 해서 또 나올게요. 다시 내가 취준해도 아니면 나는 다시 전공 선택해도 iOS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iOS 믿습니다. 이거 iOS의 그 매력이 뭔가요? iOS 매력은 애플만의 그런 유니크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을 할 때는 이게 또 다른 개발자들이 봤을 때는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애플에서 제공해 준 게 효율이 좋거든요. 그 애플의 말만 잘 따라가고 애플의 도큐먼트를 잘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다 돼요. 되게 언어도 그렇고 뭐 되게 설계를 잘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사람들 의견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애플에서 제공하는 거 하나만 보고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디바이스도 애플이 만든 거 하나. 기기 테스트를 저희가 다 이제 하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파편화가 심하니까 요즘에는 애플도 좀 기기가 다양해졌지만 그래도 좀 쉬운 면이 있죠, 아무래도. 마무리입니다. 우리 iOS 주니어 개발자분을 모셨기 때문에 왠지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개발 준비생이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30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꾸준히 잘 계속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2에 왔어요. 네, 다른 일 하다가 30대도 괜찮습니다. 뭔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두 분이나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면접이라든지 이력서든지 계속 부딪혀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혼자서만 하면 고립이 돼요. 근데 그거를 깨줘야 돼요. 저희 촬영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처음에 조금 어색했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지금도 조금 어색하네요. 아직도 어색하세요, 아직도. 아까 전에 처음에 붐 물어봐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붐 잘 부탁드립니다. 붐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 영광님이 뭔가 다시 성장했을 때 또 와주신다고 하니 네,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영광님이 또 한 차례 성장했을 때 또 iOS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